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호입니다. 매년 초에 개최가 돼서 제약바이오주들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느새 하나의 이 수익 공식같이 돼버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에도 어김없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새해 시작을 조금 기분 좋게 수익으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선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행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만한 행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월 달에 개최가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바이오텍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만한 학회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6월 달쯤에 개최가 되는 아스코, 그러니까 미국 임상 종양 학회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최대의 암 학회이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질병을 연구하는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년 9월 달경에 열리는 에스모, 그러니까 이제 유럽 종양학회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9월 달쯤에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이제 분석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럼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지난 2019년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가 됐었는데, 9월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참여 기업이었던 뭐 HLB라던가 셀트리온, 그다음에 신라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니 3상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더 베스트 오브 에스모 2019로 선정이 되면서 무려 36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바이오 시밀러인 허즈마의 3년 장기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약 25%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에스모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 행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당시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종근당이 이미 그 전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캄토펠의 안정성 데이터를 공개했고, 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같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한 13% 정도 상승하는데 그치고 말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밀러인 온트로잔트에 대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2017년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제 에스모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참가한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대표적인 기업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의 병용요법 1상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무려 314%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허즈마의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약 81%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에스모가 개최되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지수가 월간 수익률 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달에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월간 수익률 상으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대비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낸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형 학회 전후로 해서는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제 학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미팅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같은 그런 계약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게 주가에 반영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미팅이 좀 활발하지 않아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열린 2020년 에스모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참여한 HLB라던가 유한양행, 그 다음에 오스코텍, 매드팩토라,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에스모 전후로 해서 기준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은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온라인 미팅이라던가 온라인으로 뭐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자, 우선 메인 트랙, 그다음에 이머징 트랙, 마지막으로 이제 소규모 미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각각에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전념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불참을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봐야 될 종목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데이터 결과를 발표할 만한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SYK 억제제의 2A 이상 탑 라인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전임상 데이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셀리버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코로나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지캠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ABL 바이오라던가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국적 제약사들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팅 과정에서 또 어떤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들을 추종하고 있는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코덱스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그 전에 상승이 나오다가 학회가 끝나게 되면 하락하는 패턴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이건 뭐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매도하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